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 국가산단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가 어제도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왜 저장고에 가연성 화학물질이 남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단지로 들어서는 한 차량. 폭발음과 함께 구조물 파편이 하늘 높이 튀어오르고 놀란 작업자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옵니다. 이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공장시설, 폭발로 나라가 사라진 상단부와 고열에 녹아내린 기둥은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저장고에 석유류 액체 화학물질이 3분의 1가량 남아있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을 위해 저장고 내부를 비워야 하지만 왜 가연성 물질이 남아있었는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저장고 상부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했던 만큼 작업 과정에서 유증기가 흘러나와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작업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며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탱크 작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제거하고 그 일명 퍼지라고 하는데 퍼지 작업을 다 완전히 하고 상하부를 다 개폐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 자체를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 진행한 바죠.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 등이 없었다는 다른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부분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유엔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시상식에 신안군 지방의원들은 물론 농협조합장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의회 일까지 밀어넣고 대규모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신안군 반월 박지도는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올해 처음 응모를 받아 뽑은 44개의 최우수 관광마을 가운데 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2일 스페인에서 열렸는데 바구리안 군수를 포함한 8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참여했습니다. 출국일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로 4주간 특별 방역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입니다. 전남도와 신안군 의회 모두 정례회 기간이었지만 김혁성 의장 등 군 의원 4명과 정광호 전남도 의회 농수산위원장도 함께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출장단에는 심지어 지역 농협 조합장까지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했고요. 그 의원들 간에.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은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은 충분히 대비하고 출장자들은 공무를 이유로 귀국 이후 열흘 격리는 면제됐지만 의회 출석은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신안군 의회는 의장과 2개 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9명 중 4명이 없는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함께 최우수 마을에 선정된 고창군은 의원이나 군수 대신 주민들과 부군수가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 일정도 있고 국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있어가지고 좀 바쁘셔가지고 못 가셔서 부군수님이 대신 가셨어요. 이에 대해 신안군은 주민들도 이번 지역 대표의 선정과 시상식 참석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으로 하루 100명대 확진자가 열흘째 이어졌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초중 고등학교와 병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등 4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보성의 한 공공기관 종사자 4명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곡성과 강진, 해남을 뺀 19개 지역에서 모두 58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고전예술의 IT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가 광주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유네스코로부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내년에는 미디어아트 특성화 공간도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어두운 전시실을 비추는 빛을 통해 틀어지는 영상. 고정된 이미지였던 초상화와 사진이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사람의 액자 앞에 서자 기계학습으로 알고리즘을 익힌 파리떼가 순식간에 초상화를 그립니다. 화가들이 여전히 붓을 가지고 있고 조각가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갖고 있듯이 새로운 영역이 이제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 아트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고전 예술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아트는 전시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는 딱딱한 이미지의 청사 건물 외벽을 화려한 빛과 웅장한 음악 소리로 덮어 시민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5.18 민주광장 분수대 등도 미디어 아트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예술가와 미디어 아트 전문가의 협업 공간인 창의 융복합 미디어 아트 센터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장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아티스트의 아이디어를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좀 더 반영을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4번째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된 광주. 잇따른 미디어 아트 전시와 새로 들어서는 특화 공간들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달부터 전남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도내 가금 농가에게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긴급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전남도는 서한문에 외부 차량 통제와 2단계 소독, 전용 방역복 착용 등 농장주들의 방역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사무소 전 특보의 성추행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양향자 의원은 경찰로부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입건 결정을 통지받았다면서 당의 제명 처분 사유가 해소된 만큼 지난주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양 의원이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제명 처분을 내렸으며 양 의원은 지난 8월 곧바로 탈당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는 오후 2시 정도까지 내리다 그치겠지만 내일은 새벽부터 밤 사이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니까요. 주말까지는 우산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다소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5에서 15, 남부 지역에 5mm 안팎이고요. 눈으로 내리는 지역은 최대 15cm로 많은 눈이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2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광양 10도가 예상됩니다. 목포는 낮 최고 기온 11도, 진도와 완도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7도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된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정시 모집 상담이 진행됩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닷새 동안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시교육청과 목포, 순천, 여수, 나주 권역 진학지원센터에서 정시 모집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담은 사전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전남의 경우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주시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투자 촉진 국비 보조금 5%를 가산받는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3년 동안 글로벌 모터스를 비롯해서 쿠팡과 세방 리튬 배터리 등 84개 기업에서 1조 1,800여억 원 투자 유치와 함께 4,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에서 보이스피싱이 570여 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가량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금감원과 협력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이 신고하도록 지침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